삼국지를 통해 배우는 인생의 지혜 11화, 탐욕은 눈을 멀게 한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패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권력을 잃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국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대부분의 패배에는 공통된 시작이 있습니다. 칼도 아니고, 군사도 아닙니다. 그 시작은 아주 조용합니다. 바로 탐욕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국지연의 속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왜 많은 영웅들이 결국 스스로 무너졌을까? 그리고 그 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여포 가장 강한 장수가 가장 먼저 무너진 이유. 삼국지에서 가장 강한 무장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바로 여포입니다. 그의 무력은 전설적이었습니다. 여포 앞에는 적이 없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장수는 삼국지에서 가장 허망하게 무너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였을까요?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탐욕. 두 개의 아버지. 여포는 원래 정원이라는 장수의 부하였습니다. 정원은 여포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탁이 여포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말을 한 필 선물합니다. 그 말의 이름은 적토마, 당시 최고의 명마였습니다. 동탁은 여포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하면 더 큰 권력을 얻을 것이다. 여포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아들처럼 키운 정원을 죽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탐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년 뒤, 여포는 또다시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동탁을 죽입니다. 그 역시 권력을 얻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여포는 두 번이나 자신의 주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강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부 원소 천하를 가질 뻔한 남자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삼국지 초반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인물은 바로 원소였습니다. 그는 명문가 출신이었고 병력도 막강했습니다. 반면 조조는 세력이 훨씬 약했습니다. 누가 봐도 원소가 이길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도대전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탐욕이 만든 오판, 원소는 천하를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모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책사가 말합니다. 군량 창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소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조조는 원소의 군량 창고를 기습합니다. 전쟁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원소의 패배는 군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을 가린 것은 천하를 차지하려는 탐욕이었습니다. 3부 동탁 권력의 눈이 먼 폭군, 후한 말기, 가장 두려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탁입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수도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어린 황제를 폐위하고 새 황제를 세웁니다. 권력을 완전히 손에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동탁은 점점 더 권력에 취해갑니다. 사치, 폭정, 공포 정치. 그는 자신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자신이 가장 믿었던 장수, 여포에게 암살당합니다. 탐욕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고립시키고 무너지게 합니다. 반대로 탐욕을 이긴 사람 이야기입니다. 삼국지에는 탐욕 때문에 무너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을 절제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유비입니다. 유비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그는 황족이었지만 집신을 팔며 살았습니다. 그에게도 권력을 잡을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관우, 장비, 제갈량. 이 인물들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모인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 삼국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현실적인 교훈. 삼국지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의 인간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더 큰 인정과 명예를 원합니다. 욕망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욕망이 커질수록 사람은 점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신뢰, 사람, 관계, 그리고 자신의 한계. 그 순간, 탐욕은 눈을 멀게 합니다. 가장 무서운 순간, 탐욕이 가장 무서운 순간은 사람이 스스로 옳다고 믿을 때입니다. 그때는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원소도 그랬고, 동탁도 그랬고, 여포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탐욕을 이기지 못했다. 삼국지는 전쟁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인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보게 되는 장면은 사람이 욕망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조용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한다. 조금 더 가지려다. 이미 가진 것을 잃지 마십시오. 조금 더 높이 올라가려다.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천하를 얻으려다.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삼국지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가장 깊은 교훈입니다. 다음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조용한 적, 교만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일까요? 적일까요? 아니면 실패일까요? 놀랍게도 삼국지는 다른 답을 말합니다. 사람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적의 이름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이 부족하면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 많은 인물들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어서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국지연의 속 인물들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성공을 오래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정상에서 가장 빨리 추락할까요? 그 답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의 비극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는 바로 관우입니다. 그는 의리의 상징이었고 충성과 용맹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의 무력은 뛰어났고 그의 명성은 천하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국지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그에게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감이 교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형주를 지키던 시절, 관우는 형주라는 중요한 지역을 맡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강함이 점점 자신만의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변의 충고를 점점 덜 듣기 시작했고 동맹 관계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나라의 군주 손권이 혼인을 제안했을 때의 일입니다. 손권은 자신의 딸과 관우의 아들을 혼인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동맹을 강화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이 제안을 듣고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호랑이의 아들을 어찌 개의 딸과 혼인시키겠는가? 이 한마디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이었습니다. 교만이 만든 그 순간부터 손권은 관우를 동맹이 아닌 위협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나라와 위나라가 협력하여 형주를 공격합니다. 관우는 포위되고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웅 중 한 명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의 패배는 군사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패배는 교만이 만든 고립 때문이었습니다. 황제를 꿈꾸다 무너진 남자 원수를 보겠습니다. 삼국지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원술입니다. 그는 당시 매우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내가 황제가 될 수 있다. 그는 결국 스스로 황제를 선언합니다. 문제는 그가 그럴 만한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황제를 선언하자 모든 세력이 등을 돌립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군대는 흩어지고 백성들은 떠나고 그는 도망치듯 도망 다니다가 쓸쓸하게 죽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강하게 보이게 만들지만 사실은 사람을 현실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삼국지에는 교만을 경계했던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제갈량입니다. 그는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승리한 뒤에도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승리 다음에 가장 쉽게 찾아온다. 그래서 그는 항상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그 겸손함이 그를 오래 살아남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통 성공 뒤에 찾아옵니다. 사람이 인정받기 시작하면 자신의 판단을 점점 더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교만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삼국지의 많은 인물들이 바로 그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삼국지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작은 성공을 경험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 그때 사람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사람을 혼자 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오래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삼국지를 보면 결국 오래 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알지만 자신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가장 빠른 몰락이다. 성공이 커질수록 고개를 더 숙여야 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공이 오래 갑니다. 삼국지 속 수많은 영웅들이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가장 오래된 진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